그 확인할 때 고급 기술이 있어요. 고급 기술이 제가 서울 목동 아파트를 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대구에 전세가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 투자로는 서울이 반등하는 걸 보고 플랫폼 시티를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그럼 혹시 대구랑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들어올 때쯤에 서울 또 혹시 뭐 한 지역 정도 더 뭐 있으실까요? 혹시? 네. 저는 플랫폼 시티. 용인? 네. 지금 사실 주거용 부동산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토지나 상가를 보자면 용인 플랫폼 시티가 지금부터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요? 네. 참고로 남양주의 3기 신도시가 토지 보상이 일어났어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그러면서 그 남양주 포천까지 땅값이 한 2년 상간에 2배 정도가 올랐어요. 네. 저희 수강생분이 24억에 샀던 게 있는데 지금 한 48억 하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재개발 이주 수요랑 같은 거예요. 남양주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크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가보시면 공장이 엄청 많아요. 지도를 하나 볼까요? 사람들 이거 잘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관심 부동산 하면 아파트가 단지하는데 사실은 토지나 이런 토지를 깔고 있는 비주거형 부동산이 훨씬 많아요. 비중이. 여기가 남양주 왕숙지구죠. 이제 스카이뷰로 보면 여전히 이제 논밭 그다음에 이런 공장 창고들이 엄청 많습니다. 요 안에 공장 창고들이 많죠. 그런데 요거를 지적 편집도로 해서 보면 이미 이제 택지 개발 계획이 다 입혀져 있어요. 여기에 공장 하시던 분이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사를 나가야 돼요. 보상을 받고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30km 이내에 매수를 해야지 취득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보상을 받고 가려고 하니 이미 이 왕숙지구가 발표나면서 서울 가까운 아래쪽은 가격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동 경로가. 그래서 요 위쪽에 땅들이 이제 2배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불경기 때문에 안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요 왕숙지구도 많이 올랐고 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가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하남 교산지구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많이 올랐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보상 풀리는 게 뭐가 있냐면 용인 플랫폼 시티입니다. 여기에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 그런데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를 보면 여기가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주상복합도 들어오게 되고. 지금 분양하고 있던 것 같은데. 네, 분양한 거는 아마 완판된 걸로 아는데 인기가 너무 좋은 계약률이 낮다고 그랬던데. 그래요? 그건 체크를 못 해봤어요.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플랫폼 시티 안은 아니거든요. 요 안은 이제 올해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게 명칭이 제2 경부 고속도로거든요. 카카오맵에는 안 나타나요. 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경부 고속도로 따라서 도시가 다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2 경부 고속도로 따라서 또 발전을 할 것이야.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를 어디를 이어주는데 하면 현재 수도와 행정 수도인 서울과 세종을 이어주거든요. 그 사이에 용인, 안성, 천안, 세종이 있어요. 그래서 용인이 바로 광주 다음 바로 용인인데 위로는 플랫폼 시티, 그다음에 제2 경부 고속도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죠. 그다음에 이번에 크게 발표난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해가지고 남사 이동 쪽에 이쪽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SK 하이닉스 부지가 원산면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이게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번에 풀렸어요. 근데 제가 직접 시장 조사를 갔거든요. 여기에 상업지 땅 작은 것들 있죠. 여기 평당 2천 중후반대 거래가 됐고 실제 나오는 건 3천만 원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 현황이 어떻냐면요.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 이런 시골이 어떻게 2, 3천? 와, 그 지식산업센터 저기 송파 그 문정동 거기도 3천, 성수동도 3천 막 이랬는데.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는 땅이고 그거는 이제 건물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너무 비싼 거죠. 이게 이제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경험했던 분들이 이거를 미래 가치를 보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원산면 SK 하이닉스 옆에는 동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2경부고속도로 IC가 들어오는 쪽이 여기 법정동 경계가 한번 나오는데 여기 포고읍이 있죠. 네. 모연읍이 있는데 여기 IC가 들어와요. 그래서 모연과 포곡이 한 섹터인데 네. 이 포곡 쪽이 좀 유망하거든요. 근데 플랫폼 시티 옆에는 포곡이 있어요. 근데 모연 포곡의 상업지는 아직까지 1,5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동탄이 뭐 용인 수지나 분당 정도 가격을 보다 비싸져 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땅은 이제 이런 순간이 나타나거든요. 더 밑에 쪽인데도 불구하고 더 입지 좋은 데보다 비싸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밑에가 다시 떨어지거나 위에가 올라가거나. 근데 이제 부동산 특히 땅값은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가 오를 날을 기다리는 게 더 빠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라인들 좀 투자 유망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어때요? 아파트들은 이제 요 3기 신도시 입주가 있다 했잖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지난 이번 장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광교였거든요. 광교 신도시. 광교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플랫폼 시티가 광교 바로 옆이죠. 그래서 요 광교만큼은 최소한 될 것이야.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GTX A 노선이 여기 또 들어와요. 용인역.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서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서울이 이제 3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을 이겨내고 상승하면 그게 이제 경기도로 후행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때 용인을 들어갈 타이밍이다. 플랫폼 시티를 들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게 여기 이번에 분양한 거 보니까 32평이 막 12억, 13억 해서 네. 서울도 근데 그건 그렇죠. 어떻게 가격이 같냐. 네. 근데도 우선은 청약은 완판이 됐고 네. 계약률은 20%인가? 30%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신문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슈가 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좀 이르다? 좀 이르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계약률이 아마 저도 그거까지 체크를 못했는데 네.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 둔촌주공 재건축이 12억대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물에 빠지는 그 순간이 가장 공포감이 크고 물에 빠져서 발이 바닥에 닿으면 요 정도 깊이구나. 그러면 정신을 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구간인데 곧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여전히 물은 깊이 있구나. 이런 구간이 있지 않을까. 투자로는 서울이 반등하는 걸 보고 플랫폼 시티를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랑 우선 아파트는 다른 거네요. 네. 토지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얼만큼 붙는지를 보면 되는데 아파트는 공급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 탄력성보다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같이 많이 봐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땅을 같이 보니까 이게 더 보이는데 일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죠. 여기 고향 일산이 있죠. 일산 신도시가 있는데 네. 우리 일기 신도시 하면 흔히 대표적인 게 뭐 분당, 일산. 네. 근데 그러면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건이 나올 때마다 들썩이잖아요. 그런데 땅을 잘 보시면 여기보다 창릉지구가 더 가깝거든요. 서울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창릉지구도 여기가 GTX 나온다고 떴지만 창릉지구도 GTX가 들어와요. 그러면 창릉지구에서 바로 밑으로 오면 은평구고 여기로 오면 우리 마용성이라 부르는 마포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창릉지구도 가성비가 좋은 남쪽에서 꼽으라면 용인 플랫폼 시티가 될 거고 북쪽에서 꼽으라면 이제 주택으로 봤을 때는 창릉지구가 가성비 쪽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서울 막 집값이 좀 이렇게 많이 거래되는 송파구 쪽 보면은 막 맨날 언급되는 게 헬리오시티, 그렇죠. 뭐 엘리트 막 이런 거 언급되잖아요. 네. 대단지들. 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막 뭐 16억 갔다 20억 갔다가 뭐 22억 갔다 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결국은 여기서는 조금 더 그 네. 3기 신도시 이슈 이러면은 조금 네. 더 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보죠. 네. 그 송파구 서울에서 보자면 송파구보다 한 단계 아래인 데가 어디냐면 과천이거든요. 네. 과천과 판교가 있는데 이 과천에 또 3기 신도시가 있어요.
과천에 과천지구라고 해서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 3기 신도시가 있고. 그 지식정보타운 뭐 아니요. 아, 네, 여기에 이제 3기 신도시 있고 요 밑에가 지식정보타운, 지정타라 해서 지정타가 있고 요거는 아마 임대 아파트인가 그럴 건데 여기가 주한지구. 그래서 과천에만 해도 합치면 거의 10,000세대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강남 턱 밑에 10,000세대 정도의 공급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순차적으로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게 26년 그때예요. 순차적으로 이제 아직 분양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정타는 이미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요거도 하고 있고, 이거도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창릉지구도 있었지만 지금 인천 송도도 빠졌다가 올랐잖아요. 송도 오르고 있어요. 네, 송도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 조금 하는 거지 반등의 시작이다 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공급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검단에도 공급이 많지만 이렇게 내려오면 토지 보상이 완료됐는데 부천의 대장지구, 3기 신도시가 있거든요. 대장지구. 네, 부천 대장지구가 위치가 사실은 서울에 더 가깝습니다. 송도보다. 물론 이제 위치가 서울에 가깝다가 끝은 아니지만 그럼 계양지구도 있고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공급량이 또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뭐 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다면 그냥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래 할 수는 있지만 몇 천에서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하고 해지되는 시점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아까 로드맵, 투자의 로드맵 한번 짜셨잖아요. 대구에서 분양권 2개 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서울이든 뭐 용인으로든 넘어가는 거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투자금이 대략 얼마 정도 마련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일단 대구 분양권은 일단 제가 조금 올해 분양하면서 26년에 입주하는 것들이 6억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계약금이 6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입주할 때 잔금 칠 때는 6억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반등해서 7억까지 혹은 8억까지 오르잖아요. 8억까지 올랐다면 70%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7, 8, 50, 5억 6천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투자금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베스트인데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죠. 중도금 무이자로 해놓고 잔금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베스트인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매매가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분양 시점 대비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6억에서 계약금 10% 6천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남은 20%를 대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1억 2천을 대출을 해야 돼요. 그 잔금 때까지는 그대로 갔다가 나중에는 담보대출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6억에 70% 대출이니까 6, 7, 42, 4억 2천이 추가로 필요한데 6천은 계약금 걸어놨으니까 1억 2천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대략 1억 8천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여차하면 안 올랐을 때는 1억 8천까지 내가 자금이 투입할 수 있다. 이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분양권은 크게 2가지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프리미엄 먹고 빠져야지 했는데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럼 잔금을 쳐야 되는데 잔금을 칠 돈이 없거나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리미엄을 다운 계약으로 사는 경우. 내가 계약금 걸어놓고 프리미엄을 만약에 5천을 줬다. 그런데 프리미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프리미엄이 1억으로 올랐어도 나는 그때 돼서 신고를 하려고 보면 신고가 안 돼 있었잖아요. 5천만 원에 대한 금액이. 그러면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그럼 대략 절반이 나가요. 그러면 나는 원가가 되는 거죠. 근데 프리미엄이 올라도 원가인데 덜 오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주고 사거나 잔금 칠 돈이 없으면 리스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뭐 6천만 원 이하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여차하면 잔금을 칠 수 있는 자금대를 마련하는 게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보수적 투자자로 봐야 되는데 대구에 전세가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돼요. 그 확인할 때 고급 기술이 있어요. 고급 기술이 제가 서울 목동 아파트를 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집을 너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동안 공급을 이제 이겨내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걸어놓고
잔금을 최대한 뒤로 하는 거예요. 저도 한 6개월 정도 뒤로 했었거든요.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뒤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6개월, 8개월 사이에 전세가가 더 오른 거예요. 제가 계약할 때 당시만 해도 갭 차이가 1억이었는데 5천이 오르면서 갭이 5천으로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이런 방법들도 좀 좋은 방법이긴 해요. 투자금을 낮출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 1억 8천까지 내가 마련을 했어요. 네. 그럼 중도금은 4억 2천이 네. 대출인 거죠. 예. 그럼 이건 이자를 내는 거네요. 잔금 때까지는 무이자고 이제 잔금되고 나면 담보대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월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를 구해서. 그렇죠. 네. 전세가 맞추기 힘들지 월세는 뭐 분양권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죠. 그럼 월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대구 인구 막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괜찮으세요?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줄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인구가 준다고 해서 집값이 모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호하지 않는 집값부터 떨어져요. 이거 새 아파트 이런 데는 좀 더 영향을 덜 받죠. 그래서 1군, 2군 거기서 네. 정하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인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득. 호주를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대략 땅덩이는 10배가 넓은데 인구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집값은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그러면 인구만으로 집값이 큰 지표다 하면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비싸면 안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거든요. 일본도 보면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하지만 소득이 거의 안 움직였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소득이 안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본다면. 네. 그러면요, 대표님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로 많이 물려봤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같이 좋은 공부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꼭 공부하고 투자하자. 그리고 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부자 되기 힘들다. 네, 그래서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항상 습관처럼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물린 것들은 좀 해결은 하셨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된 것도 있고 사실 토지는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부가 더 필요하고 아파트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 그렇군요. 네. 아까 그걸 안 물어봤는데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대구 분양권이 6천에서 1억 8천이라고 사이라고 하면 네. 기대 수익률은 몇 % 정도로 잡고 가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는 2배는 충분히 보고 가는 거죠. 지금 대구가 이제 부산과 인천과 비교를 하거든요. 항상 이제 대구 3개 도시는 대구가 제일 비쌀 때도 있고 부산이 비쌀 때도 있고 인천이 비쌀 때도 있어요. 이 세 개가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대구의 1.5급지, 2급지들이 부산, 인천이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한 1억 이상 더 싸요. 1억에서 2억 가량 더 싸요. 그것도 뭐 역사적 같은 기록 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실에 들어가서 거래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부산에 뭐 1급지 위주로 어차피 비슷해요. 그 다음에 대구에 수성구, 인천에 연수구, 송도가 있는 곳이죠. 이 세 개가 이제 이렇게 좁혀서도 보면 요때는 연수구가 가장 비쌌고 요때는 해운대구가 가장 비쌌고 요때는 수성구가 가장 비쌌죠. 세 개가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단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요런 싼 데를 먼저 찾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실수요자분들도 굉장히 똑똑해요. 네,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요렇게 해서 해운대구가 또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제 2급지 기준으로 1.5 2급지 기준으로 보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더 싸다. 부산의 2급지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9억 하거든요. 근데 대구 2급지는 한 5억대 6억대예요. 그러면 한 1억 2억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반 토막 내더라도 뭐 1억 정도의 기대 수익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투자금을 6천 단위 이하로 줄었을 때는 투자금 대비는 거의 2배 수익. 그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다 쳤다. 그러면 1억 8천이 들어가죠. 그러면 한 뭐 1억 수익이 날 거니까 50% 정도 수익이 나겠죠.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지 않느냐. 네. 그럼 부산, 수성구, 연수구, 인천 이렇게 좀 보시고 막 세종이나 광주나 막 그 또 인구가 조금 더 작은 데도 보세요. 네. 더 작은 데도 보죠. 더 작은 데도 네, 보시고요. 네. 오히려 그런 데가 투자금이
그거로 작게 들어서 수익률은 훨씬 높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대략 그게 2024년 뭐 이럴 때 분양권을 산다고 하면 2026년 지나서 네. 한 3년 정도? 네. 2년 반에서 3년 반 사이니까 평균 3년 정도. 야, 네. 그러고 나서 만약 100%라고 하면 좋은데요? 네. 근데 거기서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더 갈 수도 있고, 네. 그 상황 봐서 안 팔 수도 있는 거죠. 흐름이 그렇죠. 좋으면은. 네. 흐름이 좋으면 전세를 오히려 월세로 해서 등기를 해서 팔고 끝이 아니라 들고 가면 더 이득이에요. 원래 항상 장에서는 후반부로 올수록 수익이 커져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안 들어가도 되고, 급하게 들어갈 때는 너무 안 좋은 거 말고 우량주 위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오래 있다 보니 이제 공부 없이 그냥 투자를 했거든요. 네. 약간 좀 부산 사나이 이러다 보니까 실천을 먼저 했었는데 네. 뭐 실패를 많이 했고 쌍코피도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도 또 뒤돌아보니까 또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번 거 내에서 날리는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3개는 실패한데도 7개는 다시 성공하니까. 네. 그래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또 내가 너무 돈을 쫓다 보니까 계속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잠들기 전에 혼자 고심에 빠졌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물이 돈이라면 내 그릇 이상은 아무리 퍼도 당장 펄 때는 물이 많은 것 같아도 아무리 퍼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이상은 흘러넘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다음 상승장을 다시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이제 그릇을 먼저 키워놓고 비가 올 때 그릇을 바깥에 내두기만 해도 더 많이 차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릇을 키워야 되는 시기인데 이 그릇을 키운다라는 게 여러 지역을 돌아보는 거죠. 저 인터뷰하면서도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질문에서 이제 대구를 보면 축소판을 해서 서울로 볼 수 있냐. 이게 제가 임장을 다니는 이유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거든요. 서울만 보면서 서울이 어떻게 될지는 알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부산에서 어떤 게 장사가 잘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 장사가 잘 되는 아이템 이거를 부산으로 런칭해 오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처럼 이제 부산은 어떻게 변하는지 대구는 하락장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서울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임장을 다니는 이유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고 이런 공부와 임장을 다니는 게 결국 부의 그릇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그릇을 먼저 키우자.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고경민 대표님께서 쓰신 책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토지 투자 성공 공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 부동산 투자 입문서. 부동산 투자 입문서. 네,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6명 저자, 저희 수강생 분이셨던 분들이 이제 강사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저자가 됐는데 더 구체적으로 투자 타이밍을 더 구체적으로 실어놨어요. 그래요. 압축적으로. 토지 투자 성공 공식 네. 하고 부동산 투자 입문서. 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정말 모든 노하우들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경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